자, 그럼 교재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대기와 회양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몇 시야? 한 번씩 있잖아. 너도 힘들긴 한다 진짜. 몇 시? 43분? 음식이 없어도 안 흘러가요. 이거 안 돼? 안 흘러가요. 좋지 뭐. 엄청 시도 없고. 그냥 뭐 힘들어 보자. 대기대순환 쳐버리겠어. 자, 그러면 이 대기대순환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기대순환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요거를 하기 전에 다른 내용을 잠깐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구에서의 복사평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거예요, 이거. 자, 우선 이 복사평형이라고 하거나 또는 열수지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양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사량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가는 방출량하고 요것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나가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봐야겠죠. 요게 있습니다. 그 태양과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치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죠. 그러면 지구 적도가 요래 있다라고 가정이 되면 적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 사람 머리 위에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면과 이루는 각은 90도 정도가 되게 돼. 근데 극지방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땅바닥과 거의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태양 고도가 0도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거, 특히 태양의 어떤 고도냐면 남쪽 중앙에 있었을 때의 고도,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남중고도라고 말하죠. 이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얘는 90도에서 관측자의 위도에다가 더하고 빼기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래 봤었을 때 어차피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적도에서 보나 극지방에서 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잠깐만 빼고 요 앞에 것만 잠깐 보시면 90도 빼기 위도가 곧 그 지방에서 태양의 고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적도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90도잖아. 90도라고 하는 것은 90도 빼기 위도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도가 0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뭐냐면 고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실험 해봤을 거야. 손전등으로 모눈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눈 종이에 칸수 세어보는 이런 것들. 이거 안 해봤어 이거? 요즘 이거 안 하니? 안 해봤어 이거? 그럼 뭐 그냥 멀리서 상상을 해. 뭐냐면 손전등으로 이렇게 모눈 종이 대놓고 이렇게 직각을 해서 이렇게 비췄대. 그러면 빛을 받는 면적이 이만큼 나오겠지. 근데 만약 이것을 비스듬하게 하잖아? 그러면 타원으로 넓게 분포하게 돼. 손전등에 나오는 빛의 양은 똑같은데 받는 면적이 이렇게 좁냐 넓냐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에너지량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춰졌을 때 여기에 면적이 좁다 보니까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에너지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네 낮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단위 면적에 들어가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그러니까 입사량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도가 높을수록, 직각에 가까울수록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지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적도, 여기를 극지방, 북극이든 남극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량을 표시해 볼 것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극지방 갈수록 뚝 떨어집니다. 자, 우선 요거를 잘 봐두셔야 돼. 얘는 적도와 극지방에서의 이 에너지 편차가 커요. 큽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편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적도는 많이 받아들이고 극지방은 적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구는 불균형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수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위도 분포가 나타나게 되냐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도나 극지방의 이 위도별 편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뭐냐면 위도별로 받았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량이 있죠. 이 에너지량의 편차를 우리가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요밖에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의 편차를 보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크더라. 우선 이렇게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여기 만나는 요 교점의 여기 위도는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 38도 부근이 돼. 그게 북방이든 남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38도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위도 38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똑같다는 얘기지. 여기하고 여기 좀 다른데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나가는 그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사량과 그 다음에 방출량이 같은 위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의 위도하고 여기의 위도하고 여기는 지금 빨간색이 위에 있고 얘는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뜻이고 나가는 게 더 많다는 뜻이지.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에너지가 남아돌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지역으로 지구는 계속 보내주려고 해요. 이것을. 자,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위도 범위 내에서 열이 수송이 될 거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38도에서 90도까지도 알아서 열이 수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에너지가 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여위도지. 이 위도. 그래서 38도와 같은 경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기로 지나가는 열 수송량 이 가장 많은 위도가 여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이동을 하려면 저 위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의 열 수송량이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더라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을 여기다 그래프를 표시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송량이 여기가 최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열을 수송을 하고 있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송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대기라든지 아니면 해양이라든지 이런 애들에 의해서 얘가 수송이 돼야 될 겁니다. 고체 지구가 수송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땅이 움직이는 거는 거의 이것 때문에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대기에 의해서 수송하는 애들을 쭉 나열만 해보자면 지금 하게 될 대기 대순환, 그 다음에 뭐 열대적이야, 태풍, 그 다음에 상층 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서풍 파동, 아니면 온대적이야. 뭐 아무튼 방법이야 많습니다. 대기의 모든 흐름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열을 수송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양과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하나밖에 없겠지. 해류밖에 없는 해류. 근데 이 해류 중에서 전 세계 바다가 한결 연결되는 해류가 있고 표층 해류가 그 표층 해류가 심층 해류랑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대양대순환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양대순환이라고 하면 요거에 의해서
열이 수송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양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볼 것이 대기라는 것과 해양이라는 것 두 가지 나눠서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수송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대기가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법적인 면에서도 제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해양의 흐르는 속도를 비교하게 되면 대기가 훨씬 더 빨리 흐르지. 해류가 가는 것보다는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래서 대기에 의해서 보내는 열 수송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방법적인 것으로 다 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제일 많습니다. 얘가. 왜냐하면 기체보다는 액체가 열 용량이 더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열을 갖고 얘가 천천히라도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얘가 제일 많은 것이고 종류별로 본다 그러면 대기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지. 어때요? 이해됐지 이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하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다 나타나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여기가 좀 적도래. 적도야.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가. 난류가. 여기서 이렇게 한류가 내려옵니다. 이건 우리가 이따가 시간 내면 할 것들인데 우선 이런 식으로 지금 난류, 한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난류가 여기서 열을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북상을 하는 거야. 물이 점점 뜨거워지다가 여기서 얘가 북상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북상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갖고 있던 열을 대기 쪽으로 계속 방출합니다. 대기 쪽으로. 그런데 한류와 같은 경우는 찬물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열을 빼앗기는 게 별로 없지. 찬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난류와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대기 쪽으로 열을 공급하는 게 가능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대기 쪽으로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에 있는 열을 해양이 흡수한다라고 봐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래 봤을 때 해류에 의해서 이 열을 수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를. 그러면 저래 봤을 때 얘가 저위도에서 고위로 가고 있대. 그러면 열을 계속 빼앗겨. 가는 도중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뺏길 열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열을 공급을 못합니다. 난류가 대기 쪽에다가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30도 이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위도상 30도 정도 되고 있는 이 범위 아래에서 이 난류가 갖고 있던 열을 대기 쪽으로 다 보내버려. 그러면 30도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보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거냐면 해양에 의해서 열 수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저위도에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저위도에서 대기에 의해서 열을 수송한다라고 하면 저위도든 고위도든 상관없이 전위도에서 나타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뜻이 이해돼?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된다 이해해 괜찮아. 뭐 설마 이것 때문에 뭐 욕하겠냐? 세 번째.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따뜻한 물이 찬 지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따뜻하게 갖고 있던 열을 대기 쪽으로 계속 보내면서 가는 것이지. 이동하면서. 근데 이것이 열을 보내면서 대기 쪽으로 계속 공급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도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더 이상 빼앗길 열이 없는 거야. 해류가. 그러면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게 뭐냐면 열을 수송하고 있는 중인데 빼앗길 열이 없대. 바닷물이. 그러면 그게 대략 어느 위도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30도 이내 위도에서, 저위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0도에서 출발해서 30도까지 가는 동안에는 바닷물이 대기를 가열할 수 있지만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 바다가 대기를 가열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0에서 30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해류에 의해서 열수송이 가능한데 그 이상 위로 넘어가게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해양은 저위도에서 주로 열을 수송하고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 대기는 이게 뭐 저위도든 고위도든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위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한쪽 반구만 지금 그린 그래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양쪽 반구로 펼쳐서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적도라보고 여기가 남극 여기가 북극
하고 똑같이 에너지 출입량을 볼 것인데 적도가 대략 여기쯤이다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볼 거지는 않을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만 볼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도가 되는 지역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야. 태양의 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봐야 돼.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태양 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은 여기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대요. 23.5도만큼.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적도를 그리면 요게 적도가 돼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위도가 얼마나 될까? 23.5도가 되는 것이지. 여기가 23.5도니까 요만큼이 66.5도, 요만큼이 23.5도. 적도에서 올라간 각이 23.5도, 위도가 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북이 23.5도가 되는 지역이 이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90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구 자전축이 만약에 반대로 기울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23.5도 기울었대. 그러면 요게 자전축이면 적도는 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지역은 적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지역이 돼야겠지. 남반구 25도, 23.5도 되는 지역이 태양고도 90도가 되는 지역이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된 것이 북반구 쪽의 자전축이 태양 반대로 기울었을 때가 겨울. 그리고 북반구 쪽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었을 때가 이게 여름. 그러면 저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적도라 가정을 해보고 여기가 23.5도 북이, 여기가 남이 23.5도 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90도가 됐다가 일로 이동해서 90도가 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90도, 더 내려가서 90도, 다시 올라가서 90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마 지도에서 그 글자를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여기를 지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회기선, 여기를 남회기선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회귀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 태양보다 90도가 되는 지역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얘도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태양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때 여기에서 90도가 나타나는 계절은 보통 봄, 가을입니다. 근데 여기가 90도가 된다? 북반구의 여름일 때야. 여기가 지금 그 90도 된다? 그러면 남반구 여름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따라 가지고 90도가 되는 지역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계절별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봄, 가을일 때는 적도에서 최대의 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봄이라든지 가을과 같은 요 계절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북반구의 여름이 왔대. 그러면 여기가 가장 뜨거워야겠지. 그러면 대략 여기 위도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게 되면 여기서 최대값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북반구 여름일 때. 그러면 우리가 겨울 되고 남반구가 여름 되는 그 시점, 이때 된다고 하면 여기 위도에서 가장 최대 에너지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노란색은 우리한테는 겨울. 그래서 이 복사 에너지, 최대 복사 에너지, 태양 최대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계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최대치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네 번째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위도. 최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위도. 이게 가장 뜨거운 지역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대략 제일 뜨거운 지점, 열적도라는 말을 씁니다. 열적도. 가장 뜨거운 부분, 열적도.
적도라고 하는 것은 위도상 0도가 되면 뜨거운 거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가장 뜨거운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열적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태양고도가 90도가 되는 지역이 대부분 여기다 일치합니다. 그러면 요것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따 하겠지만 가장 뜨거운 부분에서 가장 상승 기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지구 전체가 왔을 때. 그러면 그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것을 열대 수렴대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 이따 할 내용입니다. 열대 수렴대 그러면 남동 무역풍과 북동 무역풍이 만나는 곳인데 그 부분에서 상승 기류가 제일 강해. 왜 강해? 뜨거우니까. 왜 뜨거워? 태양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최대 태양광선에서 들어오는 그 지역, 다른 말로 열적도, 거기는 열대 수렴대와 같은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때 왔다 갔다 해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 한계가. 자, 칠판 지우기 전에 질문. 그래. 숙제도 안 해오고 질문도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빌미를 만든 다음에 구타와 폭행 감금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 아, 촬영 중이지? 아, 학생회담은 살짝 훈육 체벌 아니고 아니 그 정신지도 뭐 이런 거. 얘는 피하지 마. 자, 질문 쓱 들어간다. 일단 똑바로 해주셔야 될 거야. 지난주에 했었던 거야. 오늘 한 거는 뭐 질문 때 뭐 있어? 저희 써놨으니까. 지난주 한 거라서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아, 숙제 안 해서 모르겠구나. 잘 됐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었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바닷물의 온도, 그다음에 뭐 밀도, 염분의 분포, 뭐 요 기타 등등 했단 말이지. 잘 봐야지. 괜찮아. 틀리면 쉬워야 틀려 그냥 안 그럴게. 딱하면 끝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수온의 연교차는 서해하고 동해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여름과 겨울의 수온의 온도차, 연교차는 뭐가 더 클까? 이지선 나야. 동해? 왜? 바닷물이 시원해? 우리 끊고 시원하게 한번 쳐 맞아볼까 진짜? 어떡하지? 다시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어디 연료차 더 클까? 이게 어디 갔지? 버리셨어? 실장님이 수고해서 버리고 실장님은 착하셔서 문제야. 빨리 아니 그 빨리 얘기해. 서해 동해. 서해. 왜? 아, 그렇지. 우선은 서해 동해. 그거 질문 하나만 하면 됐어. 서해는 맞았어. 왜? 열심히 찾는 이게 바쁘지 마. 어디 있는 거 찾고 싶지 마. 물이 적어서 잘 보고 있는 걸 왜 덮었어? 잘 써놨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라면물 한 개 끓일 때와 세 개 끓일 때 차이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야.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 중에서 바닷물의 밀도의 연교차는 어디가 더 클까? 네.
분명히 나는 이유를 물어볼 거야. 그럼 찍기라도 해봐. 서해 동해. 어? 동해. 잘못 찍었어. 서해래. 왜 서해에 그 밀도 연기 접촉할까? 오, 그렇죠. 그 얘기야. 온도차가 크니까. 자, 쉬운 거야. 어떤 두 바닷물을 섞을 거야. 근데 두 바닷물의 밀도가 같아. 자, 섞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은 처음에 비해서 밀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증가. 그렇죠.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해 줄 거야. 같은 밀도의 바닷물을 섞으면 밀도가 증가한대. 왜? 뭐? 연밀하게 달라진다고? 아, 연밀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은데 왜 밀도가 증가해?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하지, 그치? 아, 부담스럽지, 질문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지, 너딱 너까지만 물어보고 하자. 네. 너까지만 타고 부담스럽다 하니까. 자, 아, 닥쳐봐. 아유,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자, 우리나라의 여름철이야. 여름철 서해하고 남해가 있어. 어디에서의 염분이 더 낮을까? 남이에요. 왜? 그 양생각에서 아, 아주 잘했습니다. 맞아요. 아, 오늘 속이 시원해요, 네. 여름철에 양지장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강수가 유입된다라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서해보다는 남해 쪽에 염분이 더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따로 더 질문이 있을까? 질문 있으면 지금 빨리 해주세요. 23.5도? 아,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천문할 때 이런 얘기 좀 할 거야. 지금은 그냥 미안하지만 주입식보다 이렇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돼. 천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울기가 아니라 적위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저 천문 수업 했었나? 직경자 그게 적도되는 게? 했었는데 적위 적정, 추나 추정. 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 네. 아니 추나 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막 천도 그려가면서 막 했던 거. 이거 그래서 정했어요. 알겠습니다. 몰라 기억 안 나. 알았어. 네. 시위가. 자, 그러면 84페이지 대기대 순환은 우선은 요거를 끝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